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44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 네, 그 스튜디오에는 지금 이제 저희가 개편 첫 주죠. 낯익은 얼굴도 있고 또 처음 보는 분이 또 계실 텐데 그 달타령님 선글라스를 벗고 지금 다른 또 선글라스를 또 끼신 분이 계십니다. 아무튼 뭐 각자 소개 한번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스타즈에서 사진 촬영을 담당하고 있는 임승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 호칭이 어떻게 되죠? 호칭이요? 네. 어떤 호칭? 그 유스타즈에서. 아, 사진 작가입니다. 아, 사진 작가. 네네네. 아,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선글라스를 이렇게 넘기는 달타령입니다. 네, 유스타즈에서 나 달타령이다 약간 이거예요, 이제. 심플한데 소개가. 유스타즈에서는 이렇게 디자이너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유스타즈에서 디자이너예요? 네, 원래는 좀 더 높은 직함인데 그럼 부담스러우실까봐. 직함이 어떻게 되세요? 원래 직함 뭐죠? 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했는데요. 영어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네, 좋습니다. 발음이 좋네요. 네. 아, 저는 유스타즈에서 무보수로 착취당하고 있는 황영기 사무처장입니다. 아니 일단 여기가 뭐 우리 그 지금 뭐 본격적인 활동을 아직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후원금이 꽤 많이 모였는데 뭐 이걸 지금 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인건비로, 왜냐면 저희 활동은 아직 본격적으로 안 했는데 인건비만 나가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윤미향 그 의원님 최근에 기소되신 거 보더라도 뭔가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언젠간 유스타즈가 굉장히 저희 그 계획대로만 가면 굉장히 그 저쪽 친일파들이 되게 싫어할 만한, 그리고 되게 위협적인 단체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게 이제 나중에 일종의 성지순례 방송이 될 수도 있죠. 우리는 절대 이런 걸 진짜 모든 걸 투명하게, 심지어 그래서 여기에 오늘 못 왔지만 이제 유정호 씨라고 또 배고만 유튜버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유정호 씨만 믿고 가는 거죠, 그냥. 묻어가는 거죠. 묻어가는 겁니다, 저는. 아니 왜냐면 그 유튜버들끼리 한 수익을 1% 옛날에 기부운동 이런 것처럼 저도 여기 이제 고정적으로 수익을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인건비를 좀 하려고 계획 중이에요. 물론 이게 지금 당장은 뭐 그게 인건비를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뜻이 모이고 하다 보면 왜 이 생각을 하냐면 이 활동비가 지금 이제 윤미향 의원님을 이렇게 좀 보면 활동비를 저희가 이렇게 기부를 받든가 뭔가 활동해서 수익이 생겼는데 인건비로 가면 그거 갖다가 마치 꼬투리 잡아갖고 뭔가 되게 문제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할 것 같은 거예요. 최대한 그래서 꼬투리 잡히지 말자. 그래갖고 지금 이런 방법들 생각하고 있고, 주위에 또 뜻 맞고 또 이런 취지도 공감하는 유튜버들이나 뭐 주위에 좀 다양한 분들이 계셔가지고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유스타즈 단체에 대해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예정이고, 향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그 나경원 씨를 비롯한 이 친일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유스타즈 얘기를 바로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또 이게 있죠. 본격적인 주제 들어갈 때. 예. 그 형기님 저번에 또 나오시기도 하셨고, 네. 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한 몇 달 만에 오신 거죠, 이거? 뭐 아시겠지만 사무실에 감금된 채로 계속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 근데 정확히 얘기해야 되는 게 유스타즈 사무실에 감금된 것처럼 보여드리면 이게 가짜 뉴스라는 게. 그러니까 아니 계속 그 사무장 일 계속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아, 네. 아무래도 유스타즈가 무보수기 때문에 제가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네. 이렇게 또 열심히 또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아니 안 그래도 딱 저희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 2.5단계, 지금도 이게 뭐 완전히 풀린 게 아니고 완전히 끝난 게 아닌데 2.5단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건부 완화가 됐는데, 지금 주위를 보면 뭐 또 이제 술 마시러 가자부터 해서 이러면 또 다시 이게 3단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이제 서울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승비 형님 그 통영에서 오셨죠? 네, 통영은 좀 어때요? 통영은 현재 코로나 확진자가 없는 상태고요. 한 명 있었는데 뭐 완치해가지고 지금 청정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서울에서 한동안 계실 생각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바로 내려가려고. 아, 그래요? 바로 아니, 저번에 저희가 네. 대구하고 통영에 다녀왔잖아요. 네네. 그때 특히 통영에 그 최부근 선생님 후손이었나요? 네네. 최정기님. 예, 최정기 선생님 그 연세가 90세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 지금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자 또 직접 참전까지 하셨던 분이신데 국가유공자신데 좀 그 과정들에서 네. 되게 또 큰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네. 좀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 말씀드릴까요? 일단 목소리를 좀 더 크게 우렁차게 해가지고 네네네. 그 통영에서 이제 그때 당시 저희가 뵀던 분,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사진 작가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어떠세요? 이렇게 직접 사진을 찍고 원래 뭐 하셨는지도 자연스럽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경남 통영에서 무형문화재 보존협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무형문화재 분들이 통영에 많이 계시거든요. 또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소도시인데도 문화재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분들의 작품 또는 그분들의 인물 사진을 찍는 일을 했었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사실 한쪽 눈이 불편하거든요.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좀 사회적 약자나 좀 어르신들의 사진에 관심이 많이 생겨서 영정사진 봉사활동을 조금 진행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또 희두 씨랑 또 정호 씨 이렇게 또 유스타즈 단체 분들이랑 인연이 닿아가지고 이렇게 사진 촬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혹시나 이제 제가 우려가 돼서 네. 미리 말씀드리는데 댓글에 이제 또 선글라스 불편하다 하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고 네. 또 계속 중간중간에 처음부터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계속 댓글 달 수 있는데 갑자기 중간에 오셔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잘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방송 아니요, 이건 네. 녹방입니다. 근데 생방처럼 늘 임하고 있죠. 네네네. 생방처럼 잘 편집이 없습니다. 편집 없이 네. 그냥 이제 시기상 네. 시간만 이렇게 또 음, 아니 뭐 이따가 또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겠지만 네네. 이 아까 영정사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게 정확히 어떤 건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영에 이제 광도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매달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뭐 임용도 해드리고 또 뭐 의료 서비스도 해드리는 이런 봉사활동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가지고 영정 사진도 매달 촬영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니까 선뜻 또 응해주셔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촬영을 하게 됐고요. 한 100명 정도 어르신들을 촬영했는데 항상 어르신들 만나면은 저도 힘이 되고 또 어르신도 너무 좋아하시고 반겨주셔가지고 저한테는 또 사진을 찍는 하나의 또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어떠세요? 직접 찍다 보면 네. 되게 많은 감정들이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울컥하죠. 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은 제가 몸이 불편하고 좀 그래도 항상 반겨주시고 밥 먹었냐 뭐 이러시고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럼 저도 이제 집에 돌아와서 모니터에서 띄어진 어르신 얼굴을 보면은 가끔 보면 어르신들께서 눈물을 글썽이고 계세요. 사진. 네, 카메라 앞에서. 네. 집에 와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울컥하고 또 어르신들 분들 중에서도 또 이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눈이 불편하시거나 또 장애가 조금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이 카메라 앞에 앉을 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저도 그 마음을 잘 아니까 네. 최대한 이쁘게 젊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유스타즈에서 또 어떤 활동들을 계획하고 있는지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네네. 들어보겠습니다. 달타령님은 좀 어떠세요? 유스타즈에서 아까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가요? 뭐죠 그게? 디자인 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전반적으로 디자인 관련된 거나, 네, 그리고 왜냐면 마케팅적인 거는 이제, 보통은 상의를 해가지고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왜냐면 오늘부터 선글라스를 벗었는데 이 설명을 한 번도 새날에서는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이 닉네임을 달타령을 쓰다 보니까 제 채널 이름도 초반에는 달타령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이 문재인 대통령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거이기도 한데, 이제 뭐 달에게 저희가 전통적으로 뭐 염원한다 이런 의미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새날, 좋은 날이 오기를 염원을 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달이 어두운 때 뜨는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컨셉으로 제가 선글라스를 계속 꼈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설명을 생략을 하고, 계속
이걸 끼웠는데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양해 말씀도 좀 드리면서 근데 그 선글라스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빨간 색깔 안경을 쓰면 빨간 세상이 보이고 파란 색깔 안경을 쓰면 파란 색깔 세상이 보일 거 아니에요. 각자가 다 자기가 안고 살아가는 그런 패러다임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누구나 그런 색안경을 끼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좀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채널 이름도 바꾸게 됐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새날 방송에서 좋은 새날에서 방송을 하는 의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벗게 됐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왜 달타령으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새날명 여기서- 바꿨는데 왜 달타령이에요 계속? 고민 중이에요. 네. 네, 달타령이 저는 좋아요. 왜냐면 이게 원래 그 의미 중에 하나가 좀 저희가 전통성이 사라지는 현대 사회에 뭔가 좀 아쉬움 같은 걸 담기도 했는데 달타령 좋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저도 달타령이 더 좋아요. 네? 저도 달타령이 더 좋아요. 그때 네. 아니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저도 달타령이 좋아요. 아니 전혀. 네, 그 형기님 얘기를 좀 들어보려 하는데 네. 갑자기. 유스타즈에서 뭐 그때도 법 얘기를 하셨지만 네네. 되게 아는 게 많아요 일단. 네, 저도 되게 넓고 많이 얕게 알고 있어요. 아는 척 넓고 얕게. 수준으로 보시면 아니 그 실제로 네. 이 어떻게 보면은 유스타즈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뭐 각자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 왜냐면 법적인 거 이런 거 저희 놓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이런 상식을. 그래서 이 향후에 청소년들 관련해서도 뭐 지난번 영상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법률을 되게 쉽게 또 이렇게 알려주고. 네. 특히 그 얘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악플. 악플. 예, 악플 저도 요즘 고소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일베와의 전쟁. 아, 네네. 그 요즘 아- 일배 자주 하시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 아니 뭐 사람을 훅 보내보내는데요. 일베를 모니터링을 하죠. 아, 근데 모니터링. 모니터링 하면은 그 악플이 심해요. 네. 심각한데 꼭 아니 얘기하다 보면 그리고 그 저에 대한 어떤 음해성 그 채널명이 있어요. 알림이 황희도 막 개 무슨 네네네. 뭐 근데 그걸 굳이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닉네임을 얘기를 그 하고 닉네임을 싶어서.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계속 피고를 특정할 방법이 아이디밖에 없으니까. 그냥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악플러들이 요즘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그냥 뭐 악플 그냥 달면은 친구들이랑 뭐 욕하는 수준으로 아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조국 전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 따박따박 일배 그 법적 대응하고 계시죠. 근데 그 상황에 오늘도 모니터링하고 왔는데 또 거기에 막 조롱을 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했던 건 일배 안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거예요. 야, 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좀 그만해. 야, 조국은 진짜 고소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악플러들. 그 얼마 전에도 영화배우 분이 또 한 분 잘못된 극단적인 네. 선택을 하신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제 언론 같은 곳에서도 이제 그런 부정적인 결과를 조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악플러들이 어떻게 처벌받고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조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저희 유스타즈 봉사활동 인정단체, 봉사활동 시간으로 예. 인정받는 단체 신청을 해둔 상황인데 이제 그 봉사활동 분야정에 저는 몰랐는데 선풀 달면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네. 진짜. 저도 그걸 알게 된 게 인터넷을 들어가는데 그 요즘 아재들은 모르는 봉사활동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니까 선풀 20개 봉사활동 1시간 이렇게 인정해주는. 와. 네. 근데 만약에 선풀을 달아서 봉사활동 시험만 받고 다 지워버리면 또 어떻게 되나요? 굳이 지울까요? 그러니까 굳이 그 지우는 것 또한 어쨌든 또 그럼 또 달고 또 받으려 하고 계속 뭐 할 텐데 어쨌든 그런 움직임 자체가 굉장히 큰 좋은 의미를 것 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게 결국엔 청소년들한테 되게 중요한 역할이 되겠네요. 왜냐면 지금 제가 꾸준히 젓는 그 온라인 세계 이 온라인 생태계를 빼놓고 요즘 청소년들을 말할 수가 없는데 이게 미디어라든지 온라인 환경을 모르는 이 기성세대 분들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게 너무 빨리빨리 변하다 보니까 트렌드라든지 그래서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유스타즈에 거는 기대도 되게 큽니다. 그러면은 이 승빈님 잠깐 다시 돌아와가지고 네네. 향후에 청소년들한테 또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뭐 각자 다 역할이 있겠지만 저는 사진을 하고 있고 사진이란 게 막 또 거창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제가 사진을 하고 있지만 좀 쉽게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또 사진을 쉽게 가르쳐 드리려고 뭐 이런 강의나 강연을 하고 싶습니다. 네. 머리 자르셨어요?
네. 갑자기요? 아니 지금 본인 머리 자른 거 얘기하려고 아니 그게 남먼저 아니라 얘기한 거 같아. 아니 그게 아니라 머리가 되게 잘 이렇게 한 것 같아서 8,000원짜리. 네. 아니 그 사진이 네. 그 실제로 지금 저희가 뭐 화면 혹시 지금 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유스타즈 저희 사진도 직접 찍어주시고 실제로 독립운동 잠시만 이제 화면 나올 텐데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이때도 직접 저희 찍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도 직접 찍으신 건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네. 네, 아니, 근데 실제로 사진을 굉장히 네. 잘 찍으세요. 아니에요. 근데 그 비결이 뭡니까? 좀 이게 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직접 최부근 선생님의 후손분 최정인 선생님이랑 네네. 또 이렇게 이상화 선생님의 후손분 직접 이렇게 다 찍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좀 어떠셨어요? 일단 뭐 사진은 뽀샵이죠. 아, 아니 그건 아니고 아까 눈물이 그렁그렁한 모습을 보셔서 열심히 예쁘게 해주시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최대한 저 어르신들 많이 만나봤는데 네. 일단 뭐 잠깐 들러가지고 뭐 인터뷰하듯이 잠깐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는 좋은 사진이 안 나오는 것 같고 아, 최대한 그분들의 감정을 이끌어내서 이야기도 많이 경청하고 음, 또 이렇게 좀 감정을 놔두다 보면은 좋은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 영정 사진 말고 뭔가 호칭을 뭐 하나 뭐 만들지 않으셨었어요? 장수 사진이라고 장수 부르죠. 사진. 제가 지은 건 아니고요. 아, 그럼 어떤 분이 찍으셨는데? 네, 그렇죠. 표절하신 거예요? 네, 장수 사진이 그러니까 오래오래 사시라는 그런 의미로 찍어드리는 거죠. 네, 근데 건강하게 그거를 오래 사시죠. 그러면은 뽑아갖고 이렇게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직접? 그렇죠. 출력해서 오. 액자까지 해서 이제 드리는 거죠. 아니 이게 진짜 제가 이번에 정호 씨가 영상 편집할 때 네. 저희 단톡방에 연락 줬잖아요. 그때 네. 되게 충격이었던 게 저도 그 최부근 선생님 후손 분이시잖아요. 그 최정희 선생님이 네. 최부근 선생님 사진을 찾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와 진짜 겨우겨우 찾은 게 아주 작은 사진 하나 겨우 찾아갖고 그거를 그 영상에 그때 못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조차 네. 이름도 그리고 뭐 사진 한 장도 안 남는 경우가 훨씬 많은 거예요. 아니 이게 그래갖고 말이 되나? 지금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친일파들은 뭐 3대가 잘 살고 뭐 독립운동 3대가 가난하다 수준이 아니라 지금 그 부의 그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고 이걸 봤을 때 단순히 빈부격차가 문제가 아니라 이름도 모른다는 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모든 걸 다 거셨던 분들이 어떻게 이름도 하나 안 남고 사진도 제대로 안 남고 그래서 임승비 님께서 앞으로 그 후손분들 기록도 네. 많이 하고 네. 뭔가 사진 관련된 걸 많이 해서 또 청소년들이나 또 이 젊은 분들 그리고 이 연세 있으신 분들 네네. 막 남녀노소 그 사진 관련한 어떤 뭐 네. 의미 있는 활동들 앞으로도 되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계획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뭐 몇 개만 좀 이렇게 공개해 네, 주시면. 지금 영상사진 봉사활동이 지금 통영에서는 끝이 났거든요. 아 왜요? 네. 이제 아쉽네요. 그 계속 한 면에서만 하다 보니까 아. 이제 다 차서 끝이 났는데 유스타즈에서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계속 하고 싶고 기회는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미혼모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사시는 미혼모 분들이 뭐 돌잔치 사진 같은 거 경우도 좀 가서 하고 싶고 좀 사진이 기록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아까 예. 말씀하셨지만은 독립유공자 분들도 사진이 얼마 없지만 후손분들도 사실 저희가 이제 남겨놓지 않는다면 사진이 많이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기록이 보완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많이 남겨서 또 보여드려서 아이카이빙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되게 이런 멋진 청년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같이 계속 연대를 하고 왜 웃으시죠? 아 웃으시길래. 아니 왜 누가 시작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진짜 같이 연대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가진 저 모르는 지금 컨텐츠 찍고 계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청소년들하고 연결되는 게 중요한 건데 저희들이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콘텐츠가 요즘 영상, 사진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왜 자꾸 웃으세요? 아유 너무 즐거워갖고 한 번 웃음 터지면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황영기 씨가 계속 앞에서 웃고 있어갖고 왜 웃으시는 거예요?
뭐 기분 좋은 거 이렇게 같이 한번 시원하게 웃고 가는 건 좋은데 왜 웃으시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는데 계속 앞에서 웃고 있어. 그냥 터져가지고. 터졌어요. 그래 좀 웃는 좋습니다. 상황이네. 아니 지금 후원 문의가 이쯤 되면 하나 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화면에 저희가 후원 문의도 하나 계좌를 띄워놓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은행이죠. 또 이것도 저희가 은행도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논란이 전혀 없었던 우리은행. 그래서 여기에 이제 유스타즈 공식 계좌인데 아직 이 후원 받은 돈을 쓰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2.5단계가 되면서 저희 활동이 다 중단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 오히려 막 전국을 다니면서 특히나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히려 만나게 되면 더 민폐를 끼칠 것 같아서 좀 일정을 뒤로 밀어놨는데 추후에 공개적으로 이거 다 투명하게 저희는 운영할 예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람님은 앞으로 어떤 걸 하시려고 하세요? 유스타즈에서? 유스타즈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나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디자인적인 거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긴 방금 그 하거든요. 로고도 직접 하셨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저도 만족합니다. 네. 만족하세요. 대체로 만족합니다. 대체로. 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하고 그러는데 만족하십니까? 왜냐면 로고가 이게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팟캐스트로. 근데 유튜브를 한번 오시면 뭐 오신 김에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근데 로고 아까 화면에 띄워졌었거든요. 로고 보시면 되게 좋아요. 의미도 있고 유스타즈가 참고로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유스타즈가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너도 이제 빛나는 별이다. 그래서 그 정철 카피라이터님이 직접 저희 청년은 별 누구나 별 해가지고 독립은 훈장이 아닙니다. 뭐 이런 이 카피도 직접 이렇게 선물해 가난은 주셨는데 훈장이 아닙니다. 가난은 훈장이 아닙니다. 독립을 해야죠. 독립 문제가 아니면 큰일 납니다. 가난은 훈장이 아닙니다. 네, 근데 왜냐면 그 유공자분들이 우리가 한쪽 가슴에는 훈장을 달아주고 한쪽 가슴에는 가난을 달아준 그런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지어주신 건데 저는 저 청년은 별 누구나 별 저 카피를 딱 들었을 때 뭔가 소름이 쫙 끼치는 느낌이더라고요. 저 문구 자체로 너무 예술적인 느낌이어가지고 지금 화면에 이렇게 로고가 나오고 있는데 만족하십니까? 네. 왜냐면 이게 또 유하고 이렇게 별을 해서 주위에서도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 최근에 뭐 의협 관련해서 논란 되게 많았는데 기존에는 암기 잘하고 한마디로 좋은 대학 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되게 합리적이고 좋은 나라를 만들 것처럼 비춰졌고 근데 물론 그들이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 대표적으로는 BTS, 페이커 되게 막 다양한 분야에 있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 네. 다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뭐 김연아 선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청년들도 빛날 수 있는데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막 무시당하고 그래서 저는 참 그게 납득이 안 갔었는데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기 뭐 사진에 관심 있고 또 법률 또 디자인 뭐 이런 분야의 청소년들을 많이 양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나 특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왜냐면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9월 15일 화요일인데 오늘 날짜로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박사님이 방송을 해주신 내용이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교육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이 언택트 시대가 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히려 이런 시대가 바뀌는 거에 따라 가지고 진짜 교육 문제도 크게 바뀌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다각도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근데 저희가 청년으로서 교육 제도를 바꾸고 싶은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 다 자란 저희 세대 말고도 그렇고 부모님 세대들도 그렇고 다 우리나라 교육의 이 암기 위주의 성적 위주의 교육이 잘못됐다고 대부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제한적이어가지고 저희가 유스타즈에서도 그런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대인데 이제 자라나는 청년들이 특히나 요즘에는 또 어른들이 애들을 핸드폰을 먼저 쥐어주면 조용해지니까 되게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이 없이 무분별하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짜뉴스에도 많이 휩쓸리게 되고 그런데 이런 온라인 관련된 교육들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핸드폰 그냥 주면 원래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막 알아서 뭐 두들기다가 자기가 스스로 학습해가지고 애기들이 더 잘 알아요. 아이들이 더 잘 알고. 저는 그리고 그 기술 발전 되게 무서운 게 지금 저희는 코딩 할 줄 아는 사람 여기 없죠. 지금 근데 코딩을 다 기본 교육으로 배우는 아이들이 조금만 있으면 이제 사회에 진출할 텐데 그럼 이제 되게 그때의 온도 차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젊은 청소년들도 사회에서 인정도 하고 이들이 또 목소리도 낼 수 있게끔 판을 계속 깔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특히 그런 점에서 앞에 뭐 미디어 리터러시도 있었지만 뭐 생활 법률 또 사진 영상 콘텐츠 특히 전 그래서 강연 다니면 꼭 하는 얘기가 영상 편집자가 된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영상 편집을 많이 익혀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그러면은 어느 순간 본인이 유튜버가 될 수도 있고 막 편집자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도 이렇게 영상 편집하는 기술도 익히고 그 기술 갖고 있으면 요즘 여기저기서 엄청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고 그래서 요즘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적어도 이제 국영수 위주로 돌아가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물론 들었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이런 변화. 아, 변화요. 예. 이제 학교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해서 그쵸. 예. 뭐 좋은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원래 법 쪽에 근데 관심 가지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원래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체육관이 검찰청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청 직원들은 한 분당 무조건 동호회를 하나를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저희 체육관이 동호회 체육관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검찰청 직원분들이 많이 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처에 검찰청 법원 옆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 많잖아요. 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도 22살, 3살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 체육관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체육관 하다가 이 체육관이 망하면 너는 이제 다시 할 게 없다. 최저임금 그때는 최저임금 안 주는 체육관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할 수는 없으니 일단은 너가 체육관이 망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쪽 일도 한번 시작해 봐라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시작을 했고 실제로 체육관이 망했어요. 체육관은 무슨 체육관이었죠? 어떤? 복싱 체육관이요. 아, 복싱. 네. 와,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넘어오게 되면서도 이게 시기도 그렇고. 근데 보통은 왜냐면 특히나 이런 법 쪽은 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네. 어릴 때부터 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또 비전공자이기도 하고 체육관 운영하던 사람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초반에 이제 일 배울 때 사무실에서 거의 숙식을 하면서 와.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그래도 멋진 지금 많이 청년이에요. 부족하고요. 와, 되게 멋지고 또 겸손한 청년인데. 자꾸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까 일백 그 얘기 생각나갖고 근데 왜냐면 모니터링 한다고 했잖아요. 회원가입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현가입은 안 했습니다. 모든 일베들이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 눈팅만 해. 나 눈으로만 맞아. 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왜냐면 일베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하죠. 지금 일베가 다른 사이트까지 점령을 했어요. 네, 맞아요. 이제는 일베를 폐쇄해도 답이 없는 게 오히려 저는 그러면 더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베가 폐쇄됐다. 근데도 계속 이게 이어지면 야 일베는 폐쇄했는데 똑같구만 이런 게 되면은 이제 지지자분들도 지치게 되고 저쪽에서는 오히려 더 신나갖고 더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이었다면 일베 폐쇄가 되게 뭐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너무 확산이 돼버려갖고 온라인 생태계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뭐 할 말은 많지만 아무튼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 유스타즈 활동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좀 친일 정치인 그리고 유스타즈 활동을 직접 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유스타즈 직접 그 선생님들을 뵈면 이게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 정호 씨가 만든 영상 있잖아요. 그 첫 영상이 한 50만 가까이 되고 좀 대박이 났죠. 그러니까 그 영상을 못 보신 분하고 보신 분하고는 또 다를 거고 또 그 영상을 통해 보는 거랑 저희가 직접 가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특히 그때 처음에 대구에 저희 갔을 때 네네. 승비 형님하고 그때 어떠셨어요? 저희가 그때 월세 한 20에서 25만 원짜리 단칸방에 그 후손분이 살고 계셨잖아요. 네네. 이상정 이상화 선생님의 후손분. 네. 너무 안타까웠죠. 일단, 단칸방인데, 현대식이 아니라 들어가면은, 주방이, 신발 신고 다닐 수 있는 주방이 있고, 신발 벗고 들어가면, 방이 하나 있는 이런 구조였는데, 선생님이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네. 거동이 불편하시고, 제대로
보행을 못 하세요. 예. 그래서 앉아만 계신데 화장실은 또 밖에 있고 예. 요리하는 또 부엌도 밖에 있고 그래서 방 안에 가스버너를 두시고 일주일에 한 번 그 오시는 분들 자원봉사. 자원봉사 오시는 분들께서 요리를 해주시면 그걸 이틀에 나눠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 네. 저도 그래서 최근에 걱정이 돼서 한번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 드렸더니 다행히 막 크게 문제는 없다고는 하시는데 자원봉사는 못 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불편함은 있다. 그래서 이게 끝나는 대로 제가 9월 중으로 최대한 이게 더 잠잠해지면 빠른 시일 내로 찾아뵙고 저희 뭐 후원 받은 거라든지 아니면 사비 포함해가지고 좀 기부를 그러니까 드리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빨리 더 잠잠해져야 되는데 괜히 이제 서울에서 그런 타 지역으로 옮겼다가 괜히 더 이게 뭔가 문제가 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되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도 그걸 보고 나서 되게 뭉클하면서도 되게 화도 나고 정말 많은 감정이 계속 스쳐갔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해서 나경원 씨를 되게 싫어합니다. 네. 저는 진짜 싫어하는데 왜 그러냐면 그 친일,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단순히 친일이라고 하니까 이게 일본을 좋아하는 걸 갖고 왜 그렇게 난리냐, 니네도 일본 제품 쓰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반민족 행위를 했던 사람들을 옹호하고 그리고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을 막 때려잡고 고문하고 죽이고 막 그랬던 그 사람들을 떠받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국부론이 웬 말입니까 도대체. 근데 이게 역사가 진짜 되게 중요하다 생각한 게 그 역사를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다가 뉴라이트 세력들이 급부상하면서 갑자기 역사를 다 왜곡해버리고 이대로 가면은 조금 있으면 그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또 왜곡할 거고 뭐 이미 이것도 많이 이뤄지고 있죠. 이것뿐만 아니라 뭐 세월호라든지 이제 요즘 시대에 있었던 것도 몇십 년 지나면 어떻게 바꿀지 누가 압니까? 저들이 하는 게 계속 그런 걸 왜곡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거는 보수 진보가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과 또 뭐 유튜버들과 다양한 청년들이 다 모여서 역사 의식을 갖고 좀 역사를 바로 잡고 대한민국의 정치 성향은 다 다를 수 있죠. 근데 이 역사 문제만큼은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게 저희 취지이기 때문에 정치 성향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이 친일 정치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달타령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친일 정치인들. 친일 정치인들이 예를 들어서 근데 당연히 역사적인 문제고 옳고 그름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자꾸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잖아요. 그쵸. 그리고 마치 이게 시각을 달리 보면 틀린 게 아니라 다른 문제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이건 옳고 그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하지 않고 넘어간다면은 계속 역사가 반복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나 이 국민을 대의한다고 하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사실 친일이라고 저도 표현하기가 싫은 게 일본이랑 친하다는 별로 욕 안 같잖아요. 아니, 나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친일이 아니라 매국 행위였고 그 당시에 전범 국가에 부역했던 행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역사의식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 나랏일을 일을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잘못된 점들이 나오는 것 같고 특히나 나경원 씨 같은 경우에는 자녀 문제로 개인적으로도 수사받아야 될 건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검찰도 물론 문제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고발하고 오셨잖아요. 좀 비하인드 스토리 좀 들려주세요. 오늘 고발하고 오셨어요 이분. 자기는 안 간 것처럼 얘기하는데 같이 왔어요? 저희 유스타즈는 네. 이제 인플루언서들과 뭐 다른 여러분들과 하는 그런 꼭 예. 인플루언서가 아니죠. 모든 청년들이 대상자고 청소년들이 대상자입니다. 이제 네. 주로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같이 하는 거고 그 참자유민주청년연대는 그 우리가 자유의 의미. 그러니까 보수도 나쁜 게 아닌데 어느 순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진보가 나쁜 거 반대면 또 이게 서로 나쁜 것처럼 이게 퇴색이 돼 버렸어요. 이외로 또 애국, 태극기. 저희 아까 그 사진 보여드렸을 때 태극기 있었잖아요. 네. 태극기가 잘못된 게 아닌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그 광화문 집회라든지 지금 개천절 한글날 때 태극기 세력들이 또 이거 한다 그러잖아요. 겨우 지금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건부 완화가 됐는데 이들이 또 태극기 들고 저기로 나가면 태극기를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딜레마가 뭐 8.15라든지 아니면 3.1절에 태극기를 못 걸겠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이게 그런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완전히 퇴색돼 버려가지고 그런 의미를 좀 바로 찾아오자. 약간 그런 생각들도 있습니다.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뭐 되게 좋은 점도 있었지만 순기능도 발휘한 적이 있지만 네 좋은 그 국가적인 거에 있어서 애국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될 시점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고발하러 갔던 거는 네, 그 박덕흠 의원하고 조수진 의원을 고발을 하러 갔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참 자유민주 청년연대예요. 저희가 자유 그리고 민주 청년들이 이제 연대를 해서 세상을 바꿔보자, 사회의 목소리 내보자 하는 그런 단체인데 이제 안진걸 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시민연대 함께에서 또 함께 해주셔서 같이 갔습니다. 그렇죠. 민생경제연구소하고 그래서 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세상이 안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뒤에서 쟤네들은 뭐 다 똑같아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세상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 공부하다 보면은 많이 느끼는 게 그 과거 3.1운동이나 민주운동 다 청년들이 주체였잖아요. 근데 요즘 대부분의 청년들은 뭐 아까 그 주진우 라이브에서 얘기하고 왔지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업조차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도 뒤로 밀리고 뽑더라도 되게 소수만 뽑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막 수시 채용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근데 거기도 고스펙 이런 사람들이 가게 되니까 또 밀려나고 일반 청년들은 그래서 뭐 그런 연계형 뭐 그런 취업을 또 알아보면 그게 이제 뭐 인턴이라든지 이런 단계를 밟아가는데 인턴 1년 끝나고 또 다시 그냥 팽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돼가지고 청년들이 단순히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뭐 난 IMF도 겪었고 뭐 옛날엔 3.1 운동했고 이런 접근 방식보다는 요즘 청년들도 사회에 관심을 갖고 싶어도 못 가는 사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촛불혁명 때 청년들 많이 거리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각박한 현실 속에서 그래도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차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현기님은 좀 어떠세요? 그 8.15 때 네. 그 광복절 그 태극기 집회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일단 제가 정치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모이셨는지조차 모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코로나 사태가 네. 지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집회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다들 특히나 또 대부분 그 코로나에 취약한 노인 계층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또 모여서 이제 실제로 또 그것 때문에 전파도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인대요, 또 근데 개천절하고. 아, 또. 근데 허가를 해주면 안 되죠. 네, 애초에 판사가. 박형순 판사가 잘못한 거였고 문을 활짝 열고 코로나를 맞이하는 행동이었죠, 솔직히. 그쵸. 아니 그때 사진 그 보도에도 나왔지만 광복절인데 다른 날도 사실 전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특히나 광복절인데도 그 일장기가 거기 등장을 했어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화났죠. 네, 너무 화나고 태극기, 뭐 자유, 애국 뭐 이런 걸로 겉포장해가지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때 통영에 계셨어요? 서울에 있었어요. 아, 왜? 아니 그 강화문은 가지 않았어요. 혹시 그래요? 개천절에도 아닙니다. 통영에 있으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진짜 저도 너무 화가 나는 게 유스타즈로 할 일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시급해요. 제가 그 정치를 지금 안 하겠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유스타즈를 통해서 밖에서 이제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 보니까 그런 역할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유스타즈 준비 다 하고 저희 막 계속 회의하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터져버려 갖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연말로 밀리고 또 이게 계속 개천절에 만약에 이게 허가가 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되면 또 계속 밀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는 뭐 예를 들어서 활동을 못 하는 정도라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막 취업도 못 하고 막 자영업자들 얼마나 지금 힘들고 이거 어떻게 안 됩니까? 사진 뭐 이거 다 찍어 갖고 박제를 해두고 어디 뭐 그런 활동한 거 있으면 불러주세요. 저 좀 찍어서. 그런 건 없고 하시면 돼요. 그냥. 제가 혼자서. 네. 아니 유튜브 채널은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없고요. 네. 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있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나중에 그럼 네. 유튜브 하시면 또 이렇게 모시면 좋겠다. 네네. 뭐 K보람. 네. 네, 달타령에서 K보람으로 네, 옮기셨고. 맞습니다. K보람으로. 어떤 콘텐츠 주로 하세요? 한국의 보람찬 소식을 전하는 채널인데, 근데, K방역처럼, 네, K보람을 전하는 채널인데요. 그거 약간 시사적인 문제들도 좀 다루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그 현기님은 네. 뭐 유튜브 채널 안 하세요?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채널명이 어떻게 되시죠? 비속어 방송에 나와도 되나? 비속어예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 욕하는 그 채널인가? 아니요. 아니 뭐 아까 잠깐 얘기하긴 했지만 이 이승만 국부론 진짜 이 말도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활동하면서 또 그 선생님도 뵙긴 했지만 독립유공자 후손분들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제 참전용사분들 그런 분들도 저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데 친일 정치인들이 나와가지고 아까 달타령님 말씀하셨듯이 자꾸 이걸 역사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로 가져가려고 그러고 편가르기를 하려고 하고 그걸 좀 어떻게 보세요, 다들? 저는 일단 친일 세력이 예전에 부당하게 부를 축적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지금 현재 득세하고 있고 그런데도 막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애쓰고 또 뭐 하나라도 뺏기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스스로 부끄럽다는 걸 자각하고 조금 욕심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다른 의미에서 그것도 뭐 사진 찍어서 박제가 안 될까요? 가능하죠. 앞으로 그런 활동을 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막 공수표 남발하고 가는 거 아니죠? 네? 네. 왜냐면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의미에서 또 기억해야 될 사람들도 있죠. 네네네. 그런 걸 뭔가 비교를 한다든지 뭐 흑백을 바꾼다든지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많이 보여드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다들 알잖아요.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대단하시고 지금 후손분들 많이 어렵게 살고 계시고 친일 득세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아는 거랑 사진으로 보는 거랑 또 영상으로 보는 거랑 직접 뵙는 거랑 다르듯이 앞으로 그 승비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경원 씨께 할 말 없으세요? 나경원 씨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번 저는 그걸 찍으러 갈게요. 네,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한테도 그런 요청 되게 많았어요. 지금 법률 교실하고 있어요. 뭐 재미있고 뭐 즐거운 법률 교실인가? 네. 뭐가 즐거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정치 법률 교실하고 있다 해서 그럼 거기로 한번 같이 찾아가죠. 좋습니다. 예, 뭐 소금 뿌리면 그거 있는 그대로 저희는 기록을 하고 왜냐면 저희는 팩트를 유튜브 전하기 각이 나오니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각이 나오네. 그렇게 알려야죠. 왜냐면은 이들의 실체를 피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부딪히고 누군가는 욕을 먹더라도 달타령님 좀 어떻게 친일 정치인들 누구 딱 떠오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나경원이죠. 근데 말고 없으세요? 곽상도 뭐 많습니다, 솔직히. 근데 저쪽에서 있는 어쨌든 그 당의 뿌리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또 당연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번에 총선 때 근데 많은 분들께서 심판을 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박멸할 때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와, 박멸 나왔습니다. 아니 하필 공교롭게도 또 당명이 뭐 일본 회의에서 막 그 슬로건으로 쓰던 거랑 똑같잖아요. 좀 이런 거 보면은 참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말이 안 된다 생각이 들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시각화하는 게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길기에 있어서도 외국에 나가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느끼는데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의 역사가 아니다 보니까 관심이 적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나치랑 이게 동등하다, 전쟁 범죄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거를 처음에 잘 아예 무지해서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활동에 대해서도 유스타즈에서 앞으로 해나갈 계획도 있고요. 그거를 좀 쉽게 설명하는 비주얼라이징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뭔 찾으려고. 라이징이요? 그냥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시각화해서.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되게 중요한 역할들인 것 같습니다. 형기님은 네. 어떤 거에 대해? 법적으로 뭐 이렇게 계속 하실 예정인가요? 앞으로? 활동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관련해서. 일단은 유스타즈 그 봉사활동 인증 단체가 등록이 되면 이제 다른 또 어떤 저희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더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확실히 그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여기 세 분이 또 각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직접 청소년들 만나가지고 그 각자의 그 본연의 색깔을 또 이렇게 나타내면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악플 관련해서도 아이들이 악플 그냥 다는 거랑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이건 법적으로 어떤 처벌 받았는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면 네. 아이들이 스스로 겁을 먹는다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 일베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여전히 일베 스피커를 꿈꾸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게 돈도 되고 인기도 많이 얻는다 생각해서. 근데 그런 실체들을 요즘 많이 전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참 이 향후 활동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종종 나와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유스타즈가 청년들이 주체가 되는 단체란 말이에요. 청년이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라. 왜냐면 한동안은 계속 청년이 뭔가 이 복지의 대상이고, 복지의 대상이고 계속 불쌍하고. 네,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미지화가 됐었는데 거기에 탈피해서 청년들이 할 수 있는 거 조그만 거라도 뭔가 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단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시국이고 직접 가는 게 힘들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역사 자료실에서 자료 같은 거 공부할 거리를 좀 드리기도 하고 또 뭐 웹자보처럼 지금 환경 관련해서는 또 이 마스크를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다니는데 이 귀를 잘라서 버리지 않으면은 거기에 기라고 하면은 마스크 귀라고 해요 그거를 근데 예, 마스크 귀. 아, 마스크의 귀. 네, 마스크의 예. 귀를 마스크 그냥 줄이라고 하면 더 마스크 줄 예. 예, 마스크 줄을 잘라서 버리지 않으면은 이게 처리가 제대로 되지가 않아서 이게 새에 걸리죠. 새한테도 걸리고 이제 바다 생물들한테도 이게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잘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약간 캠페인식으로 지금 이미 웹자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긴 하더라고요. 최대한 많이 홍보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온라인 생태계를 위한 활동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활동에 있어서도 좀 더 활발하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 독립유공자 기록 처우 개선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또 찾아뵈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네, 온라인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결국엔 청년이 주체가 돼서 활동을 시작하지만 객체가 된다고도 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스스로 주체이면서도 객체인 우리가 활동하면서 스스로 주인공이 되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암기 위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 그 무한 경쟁에서 그 자존감을 잃는 청년들이 되게 많거든요. 1등 못하면 나머지는 솔직히 인정 못 받고 그 박탈감은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리 위로를 해준다 한들. 그러니까 스스로 저는 그 작은 어떤 성취감을 얻게 해주는 단체. 왜냐면 그 작은 성취감을 얻다 보면 스스로가 이제 자신감이 붙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하는데 지금 사회를 보면 그럴 수 있는 단체가 없어요. 청년 문화 포럼에서 좀 하다가 저도 실패하긴 했지만 아무튼 유스타즈를 통해서 더 크고 의미 있는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아무튼 뭐 유스타즈와 뭐 친일 정치인과 뭐 이런 전반적인 얘기를 해봤는데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갔네요. 네. 네, 아무튼 뭐 오늘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흘러갔는데 저희도 오늘 방송으로 인해서 되게 오랜만에 만났어요. 좀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 일단 한 달 만에 만난 것 같은데요. 너무 반가웠고 또 새날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구독하셨어요? 네, 벌써 구독했죠. 저는. 좋아요도 항상 네, 항상 누르고 좋습니다. 원래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이제 알게 되면서 유스타즈 활동을 시작하게 핸드폰 되면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방송 끝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 구독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또 되게 의미 있는 방송들 많거든요. 꼭 정치 이슈 말고도 역사, 뭐 교육, 아까 뭐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되게 나중에 추후에는 여기에 또 전문가분들도 많이 계셔갖고 같이 협력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K보람님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달타령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달타령님이 K보람님은 아니라 어떠셨어요? 네? K보람님은 어떠셨어요? 오늘 소감. 네, 저도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고, 유스타즈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로 또,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 또 말에 저희가 프로젝트로 하고 있는 거를 진행을 곧 하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네, 뭐 간단히 그거 이따가 소감 듣고 얘기를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형기님 오늘 두 번째 출연이신데 어떠셨어요? 아, 네. 처음에 여기 출연할 때는 굉장히 정치색이 뚜렷한 채널로 알고 와서 제가 할 말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예, 오다 보니까 이제 뭐 특별히 정치적인 성향이 명확하게 드러나서 이제 정치 관련 주제를 계속 얘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굉장히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고 싶은 말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은 이제 정치로서보다도 이제 역사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의견이 다르더라도 또 많은 청년들 초청할 예정입니다. 새날은 뚜렷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현기 씨도 이렇게 농담 삼아서 얘기를 해주신 거긴 한데 뭐 착취당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원래 아까 1% 나눔 운동도 얘기를 한번 해주셨지만 일단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체가 돼서 재능 기부를 하는 식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거에서 네, 뭐 그게 저희가 돈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서 그럴 뿐이지, 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연말에 계획 중인 프로젝트 간단하게 승비 형님이 소개해 주시고 네. 저희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독립유공자 후손 저우 개선 및 기록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진과 이야기를 담아서 책으로 출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지도 제작해서 저희가 이제 펀딩을 할 계획인데요. 지금 8월 15일에 저희가 후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혀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지면 조심스럽게 어르신들 찾아뵙고 또 저희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스타즈 활동 많이 기대 부탁드리고요. 또 추후에 자주 이렇게 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실 거죠? 네. 네,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국장 44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